자,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승기실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본 불각에서 근본 불각, 지말 불각으로 나누는데 근본 무지죠. 근본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나 돼지나 이런 식의 그 앞에 경일거 봐야 소용없어. 개나 돼지나. 사람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이제 어저께 아니다 그저께인가 주장지나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시댁 식구도 그렇고 내 집안 식구도 그렇고 속을 무지 세게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달라고, 시댁 식구 형제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달라고 그러고, 빌려달라는 거지, 다 빌려달라고. 근데 뭐 억대로 이렇게 빌려가고 안 갚아버린. 이게 이제 난리 난 거야. 그게 이제 서로 그러는 거야, 서로. 너네 식구들은 왜 그렇게 속색이냐. 또 반대로 또, 너네 식구는 뭐 잘했냐. 너네 식구들 먹고 떨어지고 지금은 안 갚아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 돈 버는 건 없지. 쓰기는 써야지. 노인네가 죽겠다. 막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본 무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딱 봐서 형제건 일반 사람이건 세 종류로 봐야 돼요. 세 종류는 뭐냐? 상중하지. 상은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성공할 사람.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승승장구할 사람. 중은 인간의 도리를 알고 자기 현상 유지하는 사람. 하는 인간도 아니고 운도 없고 망하는 사람. 이게 하야. 그러니까 이 상중하에서 상은 빌려줘도 돼. 왜? 성공하고 인간의 도리도 아니까 나중에 더 이자 붙여서 줄 거니까. 중은 고민해야 돼. 왜?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돈 빌려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현상 유지밖에 안 하니까 갚는 거 가지고 맨날 시비를 해야 돼. 주고는 싶은데 현상 유지니까 지도 먹고 해야 되니까 주는 게 찔끔거려서 사람 아주 속 뒤집어지는 거야. 그때는 왼수가 서로 되는 수가 90%야. 그럼 그 밑에 하는 이거 운도 없고 재수도 없고 망하고 막 급하고 미쳐서 폴딱 뛰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주특기는 뭐냐면은 입은 바다에 놓으면 둥둥 뜨는 사람들 스타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입이 좋은지 감언 이설이 좋은지 그냥 그런 사람들은 바다에다 툭 던져놓으면 입이 둥둥 떠서 이렇게 안 가라앉는 그만큼 뻥이 심하고 감언 이설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어떤 식이냐면은 추운 겨울에 눈바람이 폭풍에 온몸이 푹 빠지는 상황에 개구리가 동굴 겨우 파서 여름 내내 슬슬 파고 그 연약한 손으로 파가지고 그 동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잘 들어가 엎드려 있는데 문 앞에서 똑똑거리면서 고슴도치가 이 추운 겨울날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3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얼어 죽겠어요. 그러고 막 울고 물고 문 앞에서 달달달달달. 보기에도 정말 내쳐라 죽을 맛이야. 야, 진짜. 근데 이게 착한 마음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어줬다.
이제 고슴도치가 으츠하고 들어와가지고는 말이요. 욱 떠는데 아야 하고 깜짝 놀란 거야. 개구리가 왜 뭐야 이거. 근데 가시를 콕 찌르는 거야. 몸을 툭툭툭 움직이는데 가시를 콕콕 찌르는 거야. 아 이거부터 찌르지 마. 그러니까 아 미안.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좀 뭔 실수해도 자기가 알아서 미안하다. 근데 1시간만 있다 갈게요 한 게 밤새도록 안 가버렸어. 근데 이제 깨구락지는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하고 잠도 못 잤어. 왜냐고? 얘가 꼼지락만 거리면 찌르는 거야. 처음에는 미안 그리고 콕 찌르고 미안 이러더니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휘쳐서 버려. 그러니까 공간이 3분의 2 이상을 고슴도치가 쓰고, 왜냐면 지는 이리 놓고 저리 놓고 마음대로 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깨구락지가 벽에 붙어서 이렇게 막 오그리고 이래 난리를 쳐서 사실은 자기 집인데 자기가 오그라들어갖고 막 안 찔리라고 막 온갖 벽에 붙어갖고 짤짤짤 매고 거꾸로 뻔뻔스럽게 막 그렇게 하룻밤 새고 이제 하루 잤으니까 좀 이제 아침에 나가시라고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 충결 나가라고 한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이 개 같은 놈하고 이제 막 이제 돌변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일부 말은 맞아. 추운데 나가라고 뒤지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이 새끼야 그러고 막 이게 도둑놈이 춥고 배고플 때 잠깐 이렇게 뭐 도와주면 헛다리 내놓으라고 오히려 더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 그러니까 지 주제는 노숙자지만 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나면 오히려 트집 잡아가지고 그 개구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폭언과 막 나가고 폭행, 돌변해가지고 뭐 가전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게 사람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 돼. 적어도 명도 소송하면은 8개월에 1년이야. 주인이 8개월 동안 손해 봐가면서 가장 고생당하고 사정해서 웃돈 얹어갖고 내보내야 돼. 집달리까지 할라 그러니 재판은 재판대로 돈은 돈대로 들지. 그래서 갖은 피눈물 나고 돈 얹어서 돈 받고 떵떵거리고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본래 고슴도치는 찌르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 걔보고 찌르지 마라 그러면은 그 찌르지 마라 한 그자가 정신병자야 본래.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뭐 가문이설에 홀딱 속아서 죽었나이? 그러니까 10,000가지 착한 것보다 한 가지 트집 잡았고 개중 소중 이렇게. 그러니까 멍청하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애초에 받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못 견뎌가지고 힘들어서 개구리가 튀어나왔대. 그런데 걔는 찔려서 가중고생한 걔는 웃돈 얹어서 나중에 6개월 뒤에 내보내느라고 아주 자취했고, 그러나 거의 반 죽었다는 거야 이미. 하도 찔려갖고. 그래 이제 더 찔리라고 자기가 추운 문 앞에서 탈탈 떨고 이렇게 문 잡고 자고, 걔는 느긋하게 그냥 큰 방에서 이렇게 자고. 근데 그게 아주 못된 깡패 고슴도치 만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엄동설 안에 얼어 죽었대. 이게 근본 무지야. 본래 무지. 상중하에서 중하는 내 형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건 주면 안 되는 거야. 왜? 내 노후복신데 노후복 자금을 뭐 사업해야 돼. 갖다 또 말아먹고 또 사업해야 돼. 말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후원해주면 안 되는데, 바닥부터 성실하게 자기가 이런 것을 해내서 성공할 만하다 할 때 이게 후원해줘야 되는데, 본래 얘는 그 사업할 그릇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바닥부터 충실하게 해서 완전히 성공할 만한 밥그릇이 덜 됐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갖고 뭐라도 좀 주지! 신랑을 막 닭다리 하고 주다가 두 노인네 단칸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원룸같이 조금만 들어가니. 그 노후에 살 거 없어. 기초연금 타러 간다고 막 동사무소 가고 몇십만 원, 20만 원, 20만 원 주세요. 이러고 이제 노후를 라면 끓여 먹고 이제. 근본 무지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착한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착하다고 할 수 없어. 그래 놓고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앉았어요. 어떻게 하기는. 고슴도치가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들어왔으면 내보내려면 그 좋게 안 나가. 전쟁 치러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 치르려면은 뭐예요? 각서 받고 법적으로 응? 공중까지 해서 딱 잡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집에다가 동생 집에다가 형제들 집에다가 가압류 가등기 막 시켜놓고 월급 차압시키고 공장 차압시키고 그래서 나오는 얼마씩 쪽쪽 빼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고슴도치가 찌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가위로 그 털을 좀 잘라라 이렇게 네 쪽으로 그쪽으로 좀 잘라야지. 안 그러면 아예 뭐 묵살하고 됩니까? 고슴도치 벌레 찌르고 남 피해주는 것이 쟤네들 주특기인데 주특기를 안 써먹어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야지 그 가시라를. 그러니까 그래야 같이 사는 거지. 한 공간에 한 지구촌에 한 서울 시내에 같이 살지. 그럼 안 그러면 뭐 나는 계속 그러니까 이 집안은 밥이야. 이웃 주변 사람들한테. 그건 절대 근본 무지라고 그래. 일본에 해당돼. 근본 무지야. 그건 착한 게 아니야. 그거는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그거는 멍청이들이나 그렇게 해서 야무지지 못한 것은 자랑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야.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라 하노? 저희 아저씨가 그런 거 아주 칼인데요. 집안 식구들 제가 나쁘게 우리 아저씨를. 못 얻으니까. 얻은 못 가니까 나쁘다 그러죠.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는 얻어가야 되는데 못 얻어가서 그것도 아니지.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는 형제가 서로 상부상조는 해야 돼. 또 그런다고 해서 너무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게 좀 지나쳐서 보증 잘못 써갖고, 내가 친정 보증 한번 선데 그냥 칠등이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신랑 돈까지 그냥 묻어서 다 나가버려가지고 신랑 미었나 어떻게 볼 수가 없을 만큼 두 집 다 못 사는 현상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고. 그건 한국 사람이 정이 많아가지고 그 문제점이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눈 뜨고 노력하는 게 지말불각이라 했지만 여기는 이제 좀 더 이제 수행 세계로 들어와서 정신 세계를 살펴보니까 3세 6추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세는 문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경계를 바라보고 능히 생각도 하고 능히 업도 짓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6추라고 해서 6가지 세밀한 상태를 보니까 업계고상이라고. 이게 업계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고통스럽게 얽혀버린 거야. 이 고상이라고 그래요. 얽히고 설키고 고상이라는데, 이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게 요렇게 된다. 불광보조 인강대사 가언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네 가지 인연인데, 첫째 은혜를 갚는 인연. 원하는 갖기 위해서 만난 거,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되찾는 인연이요. 방석으로 이제 무릎을 덮으면 돼. 방석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자식은 뭐냐면은, 좋은 자식, 좋은 인연.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자식이다, 이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 돈 뺏어가려는 자식. 아니,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죠. 원한이니까 자기가 뭐 부모를 못살게 굴어서 불거나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들면은 뭐와 같으냐, 요즘에 뭐 고준이 양? 고준이. 예, 걔는 아버지 자식 간의 원수인 거예요. 원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들겨 계모하고 짜서 발로 얼마나 밟았길래 등허리 뼈, 갈비뼈가 다 세 대나 나가버리고, 애를 두들겨 패, 그것도 이제 가서 묻어버리고, 6개월 동안 또 양육비는 또 돈은 받아먹고, 실제로 또 있는 것처럼 생일잔치 주변에 뭐 애가 살아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가지간이든, 또 여기 어금니 아빠는 마누라를 또 그렇게 성 매매시켜갖고 또 시아버지도 건드렸다는 것만 또 그 며느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부부가 왼수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두 번째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게 업계 고상이라는 거예요. 업이 얽혔는데 고통으로 모양이 갖춰져 있는 상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모든 부부든 자식이든 관계없이 이런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딱 내 자식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갈래를 딱 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 그 일타스님의 그 기도책에 보면은 대령이 6.25 전쟁 때 자기가 부대를 잠시 맡겨놓고 대위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본부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전멸이 돼버린 거야. 이 중국 놈들이 와서 다 죽여버렸어, 자기 부하들을. 그래서 막 현장에 와서 기절하고 미쳐버리게 생겼는데 맡겼던 대위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부하들 어떻게 너 어디 갔다 왔으니까. 마을에 이 녀석은 밤에 마을에 가서 술 먹고 올라온 거야, 아침에. 부대원은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그래. 권총을 빼가 그 자리에서 쏴버린 거야. 이 새끼들, 이 애들 다 죽여. 너만 살아보라고. 다 쐈는데, 가슴에 빵꾸 나서 죽어버려. 가슴에 총을 쐈네. 근데 이제 죽으면서 곱게 죽었겠어. 욕했겠지. 야, 이 새끼야, 어쩌라고, 애들이 쳐들어와서 죽은 거는 나보고 어쩌라고 또 이렇게 지 책임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6.25 전쟁 끝나고 예편을 해서 이제, 연금 받아가면서 자기 사는데, 중요한 거는, 고로 대령으로 끝난 게 스타까지 올라갔어, 장군까지. 결혼해서 이제 전쟁 끝나고 마누라하고 사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천재야. 서울대 들어가고, 졸업하기 전에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졸업하면서 판검사 보직 딱 기다리고, 거기다 모자라서 이제
너무 기분 좋아서 장군 예편한 다음에, 야, 우리 자식 최고야. 나는 이제 걱정 없어. 이러는데, 이 자식이 여름 해수욕장 가고, 다이빙 하다가, 콕, 돌에 그냥 빵꾸 나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받아서, 이 양반이 이 전국에 그냥 노숙자처럼 돌아다니 이절저절, 이산저산, 집을 나와갖고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미타 스님 만나갖고, 내 자식 한 번만 보고 싶다. 당신 제사 지내줬으니까 모른다. 49일 동안 잠 안 자면 보여줄게, 내가 그랬다. 약속 지키시오. 미타 스님한테 약속 지키시오. 내가 이게 한이 맺혔는데 약속 지키시오 해가지고 난 당신이 49일 동안 잠 안 자고 기도하면 내가 그 약속 지킬게. 만나게 해줄게. 그래 막 아글아글 써서 3일쯤 되니까 저절로 참아. 3일을 버텼는데 군대심으로 3일 버텼는데 뒤에서 이 스님이 와갖고 등허리 딱 때리면서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49일 하는데 이번 일주일쯤 하다가 또 좋은 거야. 들켜서 딱 맞고 다시 이러기. 그 다음 한 10일 10일 그 다음에 또 두들겨 맞고 다시 한 비몽사몽간에 잘 때 이게 이래 모습을 안 보여준 거야. 그래서 한 보름 되니까 그럭저럭 49일을 채운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날쯤 되니까 그 자식이 진짜 나다. 아무래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시와 똑같이 나타. 야, 그러니까는 물러서더래. 야, 이리 와봐. 안 오고 또 조금 더 물러서네. 거기 쫓아가다가 화가 나는 군대식으로. 시끄러워. 가만히 있으라는데 왜 자꾸 도망쳐. 그러니까는 화가 확 계속 도망치니까 그래도 자꾸 멀어지니까 화를 되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들이 모습이 변하면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자식으로 보이냐 하면서 딱 보니까 대위가 지가 총싸움 맞아 죽은 그 가슴이 뻥 난 대로 나타나면서 내가 너 복수하려고 내가 지금 내가 너 네 밑에 나가고 자식으로 나가지고 연맥했는데 아주 내가 너 그 자식 죽었다 해서 괴로워하는 그걸 보고 내가 고소해서 너무 좋은데 너 왜 기도를 하고 자빠졌냐? 기도하는 중인데 너 더 괴롭혀야 되는데 못하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내가 가는데 원하는 내가 정말 갖기 위해서 네 자식으로 태어난 것뿐이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빚 잔치 할 테니까 그만해라 하더라. 그래서 자기 무릎을 딱 치는데 정신이 거청이 났다네. 비몽사몽간에 본 거야. 이게 두 번째. 업계 고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서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 불교식으로 이제 이걸 푸는 수밖에 없어. 이제 금생에는 우리가 빚전치 했으니까 서로 나는 너한테 다시 빚 안 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야. 빚을 갚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그렇게 새기는 것을 빚 갚는 인연이라는 거야. 내 똑같은 자식이라도 똑같은 남편이라도 이게 빚값 내 속을 쓰게 내가 아주 그냥 이놈은 남자 때문에 그냥 나 죽을 고생을 했어. 그러면 이건 빚 갚는 인연이야. 이 나 자식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했어. 이게 빚 갚는 인연. 연예인들도 남자 잘못 만나서 신세 조진 사람들 빚 갚는 인연. 하고 많은 남자 중에 그런 문제아를 만나갖고 신세 똥 망하는 것이 빚 갚는 인연. 빚을 되찾는 인연이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상대방을 혼내켜가지고 내가 좀 더 이익을 많이 챙기는. 그게 이제, 나쁜 놈들도, 평소에는 여러 사람 피해를 주고 속을 새기지만, 요런 관계로 만난다면, 지도 원한 맺은 다른 사람한테 또는 지가 빚을 갚아야 할 사람한테 걸리면 쫄딱 지도 훑어을 당하는 거야. 또 반대로 지도 이제 쫄딱 망해. 이제 상대방한테 안달이 바깥다리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아주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보다 더 고수야. 못된 놈보다 더 고수다 이 말이야. 어깨 고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인연이다.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업상이죠. 업이 일어났다는 뜻이요. 일어날 기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는 만나고 살고 자신하고 뭐 이런 식의 친구도 속색인 놈 만나고 내가 하필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 뒤에 있는 시댁 식구들이 날 얼마나 갈구는지 막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미 일어나져서 막 이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그 약점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당할 재주가 없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답안지가 없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노스님의 그때 다녔던 신도들이 거의 다 운이 잘 풀린 사람이 없어. 다 나이 들어도 직장 다녀야 되고 아니면 그보다 더 험악하게 안 좋아요. 당신네 집안은 그 부인이 5명이었고 자식이 5배가 다 있는데 그 노스님의 재주가 좋아서 다 안 풀려. 다. 한 집안도 풀리는 집안이 없어. 뭐 죽거나 사고 나거나 사업 망하거나 뭐 그 정신병자가 나오거나 뭐 되는 게 없어 지금. 그때 자원봉사하면서 뭐 퍼주고 막 가져가고 해서 좋았다며. 아니, 그러니까 좋았다는데 결론은 그 노스님 집안이 노스님을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스님을 위해서 그 제사를 여기다 붙여야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팔아먹었더라도 안 해. 한 번도. 전에는 처음엔 좀 지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나 있을 때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식 낳아서 뭐해? 그러니까 그 스님 칭찬을 한다는 그 노보사, 잠보사 좀 해주고 그 스님 칭찬하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의 운세를 다 말아먹고 돌아가신 분. 정법으로 살면은 신도들이 재수가 말아먹을 수가 없어. 그 양반이 10만 원을 쪼개가지고 2만 원씩 5명의 장학생을 나눠줘. 생생내. 그것도 내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받아갖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라는데 그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해. 스님은 부처님이 심부름을 정법으로 잘 해야 빚을 안 줘. 정말 이런 교육을 안 하는 스님은 부처님한테 이제 빚을 지기 시작해. 신도들한테 빚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가서 불교대학 안 하는 절이다. 일단 그 절은 사업하는 절이고 부처님한테 천벌 맞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을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업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직무유기요 죄가 쌓이고 있는 중인데
이 노보살 몇 명이 지금 이 스님은 3년간 중풍 안아서 말도 못하고 죽은 이런 스님을 칭찬하고 앉았어. 이 집안이 풍지박산 났는데, 이 집안이 일어놓은 절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지금 어떤 현상인지 감이 안 잡히.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벌어서, 50억, 100억을 벌어서, 전라도 순천 쪽에다가 수십억 들여서 절 짓고, 여기는 100% 무허가로 절 지었다가, 건축 허가 낼 때 조건부, 옛날에 지었던 건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무허가니까. 불법 건축물이니까. 당신이 저질러 놓은 것은 하나도 없이 먼지처럼 싹 흩어야만 되는 결과. 그때 당시에 다녔던 신도들의 십시일반 돈이 먼지처럼 다 흩어져야 돼. 결론은 흩어져야 돼 버리는. 그 결론을 만들어낸 스님이, 그때 그 스님이 용돈도 많이 주고, 뭐, 쌀도 주고, 뭣도 주고. 지금도 많이 줘요. 많이 퍼줘. 자원봉사 부엌에 오는 사람들 그냥 안 가. 갈 때 막 보따리 싸고 가. 뭐 하루, 초하루 때 좀 도와주고, 뭐 동지 때 좀 도와주고 이러면 그냥 안 가요. 왜? 습관이 돼가지고. 한번 봐봐. 요 부엌에 초하루 때 한번 도와주고 나면 그 보살들 그냥 가나. 바리바리. 금속이 오는데 그냥 가는가 봐봐. 하루 좀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나면 꼭 갈 때 한 보따리씩 들고 가.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거의 없어. 뭐든지 쌀이 됐든 뭐가 됐든 꼭 이렇게 한 보따리씩 들고. 그게 자랑이다. 뭐요? 업계 고상과 기업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의 무지와 무식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처님이 시집도는 차라리 내가 나가서 사먹고 말지 절에서 있는 과일떡 좋아하면서 그것 시비 할 게 아니야. 많이 바리바리 싸갈 게 아니고 동지파 쪽에서 막 밖에서 가져갈 게 아니다. 좋은 데 쓰도록 해야 돼. 개명자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생겼다는 거죠. 그 사건 사고에 이름이 생긴 거야. 나는 어떤 놈이 나한테 사기쳤어. 내 형제가 사기쳤어. 내 남편이 나한테 막 한 대 때렸어. 이름이 생겨버렸잖아. 그런 사건 사고. 내 자식이 그것도 좋았어. 명칭이 생겨버렸잖아. 자식이 생기든 명칭이 생긴 것이고 집치상 그걸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내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민이가 이 처사가 3년간 여기서 돈 줘가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도 전혀 고맙다는 생각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갑질이야. 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뭘 위주로 사느냐 하면은 밤낮 술 담배 하는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3년간 지켜보면은 일주일에 3일은 술로 아니 이제 4일에서 5일은 술이 떡이 돼. 그냥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러면은, 먹어도 이게 보통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말로 먹어도. 그래가지고, 요 근래 1년 가까이, 최근에 한 5, 6개월은 술을 줄이더라고. 3일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떡이 되면은 하루 이틀 쉬어.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이 회복하느라고.
그리고 조금 회복하면 또 나가서 또 떡이 돼갖고 들어와. 그러면 또 하루 이틀 누워있어. 이래 또. 그러면 또 나가서 조금, 그러니까 제때 밥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 있으면 일찍 못 일어나. 10시나 11시에 일어나서 그냥 그때 조금 움직거리다가 이제 점심 먹고 또 쉬어서 오후 반나절 일하고 돈 받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래 고쳐지지가 않아. 왜냐면 조상이 자기 운명이 뭐 그러지 마라고 하면 그러지 만다고 삐져갖고 나가서 또 술 먹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앞뒤 말이 틀린 게 약속 아무리 천금같이 해도 돌아서면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큰소리 치고 오직 그는 왜 저렇게 거짓말하고 속색인가 보면 술이 떡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한지 알아요? 걔는 내 가족이다. 근데 어쩔 때는 맞아. 왜 그러냐면은 방이 개방이야. 아니 그 병민이 방이 아니라 개하고 같이 자고 먹고 하기 때문에 개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방에 딱 들어가면 흑 하고 이 정도 개 냄새가. 개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욕도 안 시켜. 그러니까 걔가 꼬린내, 노린내가 나가지고 그놈을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방에 그런데 어떻게 같이 자. 근데 그렇게 개 사료는 또 사다가 먹여. 근데 웃기는 거는 그래도 버리고 나가. 밤새 개새끼들이 애비 없다고 울고 소용없어. 나가서 떡이 돼갖고 아침에 들어와. 그럼 걔들 그때 조용해. 그러니까 또 어쩔 때는 일하다가 내가 좀 잔소리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고집이 안중근 의사의 고집인데 왜 간섭을 하냐 이게요. 내 멋대로 하게 놔두라. 그러면 네 멋대로 하면 내가 왜 너를 돈 주냐. 내 멋대로 나를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랬다고 화난다고 일하던 거 그대로 나눠버리고 나가서 이틀 동안 이제 술 먹고 떨어져 버리 안 들어와 버리.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 내가 이틀 동안 걔 종로를 타고 있어. 걔 시봉하느라고. 걔 새끼 지지면 얼른 쫓아가서 또 내주고 또 걔가 또 지지면 또 얼른 가서 문 열어줘. 지방. 얘가요 웃기는 게 걔들이 방에서 살던 놈이 돼가지고 오줌 싸고 밖에 돌아다니셨다고 방에서 지서 그럼 열어줘요. 그러면 한두 시간 실컷 돌아다니다가 또 방 앞에 들어가서 문 열어주라고 지서 또. 그러면은 저녁에요 5-6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도 아니야. 내가 또 방이나 바로 옆 방도 아니고 내 방에서 여기서 나가가지고 또 이륙전을 한 바퀴 돌아서 처사방 골목 끝에까지. 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내가 걔 그렇게 나가서 그 사고 치면은 걔들 그냥 열어주라고 내가 정신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종무소 직원방, 공양주방, 기도스님방, 그 옆에 처사방이 도로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걔가 짖으면 다 들리는 거야. 사방팔방이. 내 방까지 5명의 사람이 밤에 개가 짖으면 깜짝깜짝 다 놀라는 거야. 고양저 스트레스만. 아이고 잠을 자야 내일 일하지. 이게 얘는 뭐냐면 걔는 내 가족이에요. 그래놓고 돌아서면은 맨날 며칠 버려버려 그냥. 이게 말이 앞뒤 말이 틀리다 이게. 그래놓고 야 그러지 말고 걔 분양하자. 인터넷에 나면 서로 가져가니까 분양하자고. 그랬다고 내 가족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개중 소중 죽일 놈의 새끼야. 너는 가족도 없냐. 아니 지가 버려서
온 집안 식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방치하고 그럼 너 나가지 말면 되지 않냐. 근데 스님은 왜 내 술 먹는 거 갖고 간섭하냐고 또 이래 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아주 그냥 이것이 뭐냐면 착각 속에 상속상이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상속되는 거야. 그 못된 짓거리. 그러니까 저 개들은 웃기는 게 앉으면 앉은다고 짓고 서면 선다고 짓는 거와 똑같아. 저들이 나간다고 열어달라 해서 열어주면은 실컷 다니고는 또 방 앞에 가서 열어달라고 또 짖어. 열어주면 또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또 나간다고 짖어. 이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밤새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여기다 묶어놨어요. 저게 저 밑에 장판이 저거요. 개 사료하고 저 있지? 여기 기둥에다 묶어. 내 방 옆에다 놓고 이제는 내가 뭐라 짖으면 내가 바로 이제 나와서 그만 짖어라. 그러면 또 알아 얘들은 또. 왜냐하면 옆에 사람 있으니까 이제는 또 안 짖어 덜 짖더라고. 그래갖고 아마 이제 고향저하고 격리가 아마 이틀은 조용했을 거야. 왜? 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여기 있다 그러면 조용해. 애들은 불안하죠. 그러면 나 갇혀서 자기들이 주인 없이 나 이대로 갇히는 거야. 애들은 겁나죠.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이제 조용해. 누가 지나가면 짖어 어떠면 누구냐 이러면은 또 조용해. 그래서 내가 참 냄새나는 거 저기 이번에 저 화요일 날 저기 법화심 오면 좀 목욕 좀 시키라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내가 아주 졸지에 개 간호사가 됐다니까. 그래서 속 좀 그만 세게라 했다고 요새 또 뛰쳐나가고 데모하고 있어. 이제 안 들어와.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제 나 졸업시켜주는 거냐? 자기 집에 간대. 화난다고. 그것도 저기 산에 나무 한참 치워서 이렇게 산같이 쌓인 거 다 치우는데 중간에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딱 놓더니 그 길로 중간에 나가버리더니 나 이제 갈게요 그러면. 일하기 싫다 이거요. 그 일을 놔두고 할 수 없이 내 용역 불러다가 다 치웠어요. 그렇게 물 먹인다니까. 그래서 또 이제 가서 한 일주일 정도는 스님 잘못했어요. 가보니까 죽고 배고프고 서로 못 살겠어요. 자기 방은 뭐 조그만 방인가 봐. 어떻게 못 쓰냐. 돌아서면 또 거짓말 하는데. 그래서 지상이라고 해. 알지자, 지혜지자. 상황 파악이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지. 지상의 지혜지자요. 이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론은 연기 법칙으로 반복하고 앉았는데 요는 그렇게 지가 갑질하고 지 멋대로 막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오래 못 살고 어디 가도 처음에는 좋아.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회를 줬지만은 서서히 자기 막내의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왜 애들이 그렇잖아요. 떼쓰는 거 무조건 지 멋대로 해야 되는 거. 부모가 그거 말아 그러면 어긋나고 데모하고 딱 그거를 반복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바로 194페이지야. 3세 6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3세 6추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졌죠. 도표. 예. 184페이지 지상, 상속상, 집지상, 대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나왔잖아요. 요거 설명 다 끝났어. 벌써 이제 194페이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는 10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10신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신을 아마 이제 절에 다니면 이 기준점을 가지고 십신을 도전 이렇게 신심, 연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해양심, 호법심, 기심, 온심 이렇게 해서 자기를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 이죠. 그 방법론은 이미 저번 주에 다 한 거예요. 요거 이제 사실은 오늘 10주를 하려고 했는데 막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 이제 보현세계 그래서 인생의 기준점 사상의 정리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러니까 그 보살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님 조상이 내려와서 석세기에서 형제들이 시댁 형제가 우리 괴롭히고 내 친정 식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 그렇죠 맞죠? 조상이 업이 두꺼워서 걔네들이 이 집안을 괴롭힐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자 여러분 판단 내려서 상중하에서 중하의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무리 이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띄워주면 돼. 여유 있으면 줘. 뭐 누 주지 말해. 가족인데 친척이고 형제인데 왜 주지 마라.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생활비를 뭐 조금씩 그냥 보태주는 건 인간적인 도리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억대 이상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뿌리가 흐청흐청하니까 그럴 때는 상중하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요. 자, 이것이 조상이 나한테 업장을 치고 들어온 거야?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더니 절에 30년, 40년 다닌 보살이 그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 틀려? 틀린 것 같은데요라까지도 틀린 거야. 이게 어떻게 조상하고 관계 있어? 물론 그거야 바로 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저지른 재앙이라는 거요. 자기 스스로 판단 미숙으로 인재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 누구를 탓해 누구를. 이게 인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3단계로 나눠서 이게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몰라. 즉 다시 말하면은 처사 같은 케이스는 100번 좋은 것이 있어도 한 개 트집 잡아서 대중소중하는 것은 이건 마음 나누는 방식이 틀렸어요. 그럼 어떤 거냐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협박해서 돈을 더 뜯기 위한 작전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해도 그런 약점 신도들이야 그 자원봉사자들이야 돈 안 준다고 욕하더라 너한테 이렇게. 이게 너 그러니까 개중 아니냐? 아 나는 몰랐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말은 자원봉사고 내용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옛날 노보살들은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 옛날 노스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안 주면 서운한 거야 일단은. 근데 첫째는 내가 몰랐다는 것은 일단 이거는 사무장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위임을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간섭하면은 스님이 할 일이나 하지 영불이나 법무이나 하고 부엌살림이나 그 자원봉사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같이 일할 것도 아니면서 간섭한다 이렇게 하니까 나 뭐 전혀 몰랐단 말이야. 아 인사치레 꼭 하시오. 그래서 이번에 그 자원봉사 했던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 회식 시켜줬대. 20만 원 들었다나 어쨌다나 그러더라고. 실컷 퍼미겠어 그래도. 근데도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마음 나누기에 이 사람은
이용을 한 거지. 두 번째, 신도들은 그래 좋다. 입으로는 자원봉사하고 실제로는 노가다 값을 받고 싶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라는 거야. 난 들어보지도 못해서 나한테 와서 스님 이거 우리 고생하니까 한턱 쏘세요. 알았어 그래 회식해줬어. 근데도 부족하다고 그런 거죠. 이건 돈 받겠다는 뜻이지 않냐.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라 절에 다닌 신도가 자원봉사가 아니라 돈 받겠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스님 나 이거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 일당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나 못 들었다 이게 나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었으니까 난 몰랐으니까 내가 통치를 잘못한 건 전부 내 잘못이잖아. 내가 구분 못. 차라리 이거면 파출부에서 사랑 부에다가 자원봉사를 써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일당 주고 취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파출부 주느니 차라리 우리 신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일당 받는 게 낫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왜냐면 남 파출부 돈 주느니 우리 신도들이 자원봉사로 왔으니까 그 양반은 일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뒷근무에서 자기들이 그냥 이중 저중 욕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이것은 마음 나누기의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지 말이라도. 신도가 아니죠. 무슨 아니 이미 그렇게 습관돼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요리 갔지? 그래서 요거는 설명 다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3페이지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방식을 고쳐야 되는 게 스님들이 영업만 띄어서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그런 스님들은 죄가 무거워서 자기의 사돈네 8촌까지 다 운을 말아먹고 죽어요. 무속인만 그렇게 재수없어서 대물림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조계종은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공부해서 이렇게 시험 쳐서 자격증으로 주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외모고시 보면 외교 대사관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매간매직 로비하고 정치해서 큰절 주지를 하는 제도로 돼 있어요. 좋은 절 주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일제시대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총독부가 직인을 찍어주면서 결혼해야 직인을 찍어줬어. 주지 운영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갖고 한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공찰의 4년 임기 동안에 조선시대 사또 발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나와가지고 그 고을에 있는 거 행정, 입법, 행정, 뭐 재무, 경제 뭐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4년 동안 저격하게 있을 때 그랬지만 그 전에는 그래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전에 나는 이제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갈쿠로 긁어 모아서 사또들이 이제 나머지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로비하고 올라가는 것이고, 주지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계종의 큰절 주지스님들은 전부 4년 동안 갈쿠로 긁어가지고 열심히 뭐 이렇게 참 피땀 흘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호텔에서 자고 이제 뭐 해외에서 골프 여행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로 돼 있어. 제도로. 커피 터지는 스님들은 그 시주돈이 그렇게 무서워서 함부로 못 쓴단 말이야. 나 한 달 내 해봐야 몇만 원 쓰는지 모르겠어. 저 학교 강의 간다고 기름값 쓰면 쓸까? 그 외에 뭐 특별히 나 쓰는 게 없단 말이야. 그냥 내가 돈을 써버릇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짠돌이가 된 것 같아, 가마도가.
아, 나는 그걸 몰랐거든. 참, 내 그런 것을 모르고, 어이, 일당 주고 자원봉사를 써야 되는구나. 난 그거 인지 알았어. 처음에 쓰실 때 일당도 쓰세요. 그걸 인지 알았다니까. 인자 다른 절에는 없는 것이 여기는 생긴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장신들이 떠드니까 처사가 그걸 정보를 듣고 이용해가지고 나를 협박을 하고 인자 좀 차비라 더 내라 뭐 한 달 두 달 살아놓고 퇴직금 운운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두 달 살고 퇴직금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 이미 차비를 더 돈 얹어서 다 줬어 또. 어찌됐든 못된 사람한테는 그게 이용 대상이 된다는 그런 신도 때문에 죽어도 공부 안 해. 이미 습관이 돼서 곧어져 버리는 사람이라 더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살은 고연 행원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풀어라. 사람 욕심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래. 선제동자가 선한 재물을 모으면서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배워요. 그러니까 53명의 선생으로부터 재능과 기술과 도력과 법력과 도술과 이런 걸 다 배우러 다녀요. 그래서 선제야. 착할 선자, 재물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쌓였을 때 나중에 이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문수부살한테 딱 인사하고 질문하는 게 선제가 저 어떻게 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제라 해라. 그러니까 이제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모두가 스승이다요. 그래서 근본 무명으로 근본 무지로 세상을 잘못된 자기 욕심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막 살지 말라는. 결국은 이 사회는 또 모든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사는 것을 허용하지가 않아. 형제도 친구도 어떤 회사도 맨날 지한테 뒤통수 당하고 그렇게 갑질 당하고 막 나가는 것을 당해가면서 지한테 퍼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한두 번은 퍼줄 수 있어.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꾸 사회로부터 노숙자로 가는 거야. 근데 지 말로도 그래. 지가 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지는 생각 안 하고 에이씨 천막 하나 들고 그냥 아무 땅에 산에 가서 그냥 나이 들면 들어가 살아버려야죠. 또 이러고 앉았어. 왜 입이 바짝 마르지? 어쨌든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왜 이걸 얘기하느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원으로 바꿔라. 전기빛은 싸우지 않아. 이쪽 전기빛, 이 빛하고 서로 만나도 싸우지 않는 것처럼 서로 만나도 싹 비추는 것처럼 공기가 서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공기가 이 공기 서로 싸우지라. 그리고 누구한테 퍼주는데 나무한테 퍼주고 우리한테 퍼준 얘들이 아이고 아까워 이렇다. 그래서 욕심을 원으로 바꾸는 것이 대승보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십제가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성공 인생은, 행복 인생은 예? 참선 명상으로 완성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육바라밀이 바로 그것의 첫 번째가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예, 정석의 꾼, 또 생활의 달인, 또 그 대박 그 가게 뭐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하나 있던데 또 그들이 잘 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 고객을 잘 해줘서 고객들이 오게 만드는데 천재더라고. 음식 만들어도 아주 요리 연구하고 조리 연구하고 호떡 파는 사람 아저씨 화장실 갈 여가가 없다는만 억대를 본데 막 옆에서 호떡을 찍었는데 정신없이 만들어 막 수천 개는 그만 줄 서서 먹어. 줄 서서 그 만드는 비법이 있더라고. 그거 개발하느라고 아주 고생했더라고. 그러니까 허리가 약간 이렇게 S자가 됐어. 또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때는 돈 버느라고 밥 먹을 여가가 없어. 그래서 힘들지 않냐니까. 무슨 말이에요. 돈 주겠다고 줄 서는데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어요. 좀 고생을 해야죠. 이 정도 고생이야 감사하다고 해야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다른 집 호떡 10,000개를 합쳐도 이 사람의 호떡이 띵호와야 최고 좋아. 그러니까 줄 서서 먹지.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무엇이? 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이리 실험하고 저리 실험하고 가전 방법으로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를 발효를 시키더만. 발효시키는데 또 교묘한 자연 발효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종류도 여러 가지야. 한 달에 억대를 번다니까. 한 달에 억대를 벌어. 여러분이 한 달에 억대 보면 어떠겠어?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맛있게 잘해줄까?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요 일념으로 연구해갖고 성공해가지고 퍼주니까 사람 줄 서서, 돈 주라고 줄 서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어디에 원리에 있느냐? 주는 데 원리가 있대. 내가 먼저 주니까, 내가 1,000원짜리 하나 사먹는데, 1,000원보다 10배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좋게 막 돈 줘가면서 막 줄 서서 사먹잖아. 원리가 어디에? 주는 데서 상대방이 나에게 준다는 거. 대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고 보살은 바로 거기에 있어, 원리가. 그럼 뭐예요? 욕심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내 이익을 보는 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뭐요? 무당 스님 밑에서 용돈 좀 더 받은 것이 기분 좋다 근데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 없이 다 멸실되고 없어지는 현상 그런 건 생각 안 해. 잠깐 재미봤다 이런 정도. 술에 미쳐가지고 좋은 기회 다 날려버리는 개고 뭐고 다 막 버리고 돌아다니고. 욕심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저사들이 80~90%가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져서 도태되고 망하고 해서 갈 데 없으면 절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인데 절에 와서도 역시 사회에서 하던 그 까칠한 못된 성정머리 안 버리고 한두 달 만에 또 본색 드러내 그냥. 그래가지고 두 처사가 밤새 틈만 나면은 술 한 박스를 한 달 만에
이게 일주일에 한 달 치면은 술 안 먹는 날이 손가락을 꼽아야 돼. 거꾸로.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먹으니까 좀 줄긴 줄었는데 그 하루 이틀 몸조리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먹는 거 보고 야, 난 저건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겠다. 자기 페이스 조절할 정도만 먹어야지 일할 정도만 그냥 막 지 몸 망가지고 지 인생 망가지고 신용 잃고 명예 잃고 뭐 다 잃어버리는 그 어디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욕심에 남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든 말든 지 욕심 중심으로 뭐 처사가 공갈 협박하는 것도 지 욕심에 다 그것이 이 욕심을 원으로 바꿔라. 간세음 보살자. 이게 보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근본 뿌리는 어디냐면은 보시 육바라밀의 시작인 보시고 보시는 뭐냐 남에게 참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승보살의 그 기실론의 시작은 전기 빛처럼 공기처럼 싸우지 않으면서 네 욕심 내 욕심이 부딪혀도 부딪히지가 않는 거야. 그것이 우원이라는 거예요. 우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잘 되는 건 결국 너희들이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그것이 이 우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일반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건 지만조차야. 이건희가 욕심 부리는 것은 지만조차야. 그 돈 많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식물인간 돼 있잖아. 그럼 뭐냐고. 수십조 원이 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의 차가 뭐 람보르기니부터 시작해서 몇 억씩 하는 거, 5억, 10억씩 하는 것들이 수십 대래. 자가용 비행부터 시작. 그러니까 그 욕심을 원으로 바꿔서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원 없이 했을까? 이거에 바로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간세음보살님이 성공하는 것은 누구도 질투를 한다 안 한다? 왜? 당신이 승승장구하면은 우리는 기뻐. 왜 그러냐? 당신이 모두 몽땅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거니까. 당신이 능력이 생기고 당신이 돈이 생기고 당신의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쓸 거니까 아깝지가 않아. 부모가 자식이 먹고 열심히 잘 살고 성공하면은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그것이 바로 욕심의 인생이 아니라 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만이 아니고 남의 자식도 모든 사람도 내 자식처럼 그들이 바른 길 출세관으로 가고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딱 가지면 왜 아낌없이 퍼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대승보살의 마음이다. 출발점은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 이런 처사들이 나 사기치고 등쳐서 한탕 해먹고 나 그냥 한잔 하는데 인생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갑질하고 해코지하고 막 잔소리하면 삐지고 해서 엎어버리고 이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욕심의 인생이라 한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든지 상대방에게 신용을 잘 지키고 착실히 살아서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앞길이 탄탄하고 자기는 스스로 노복지 돼버리고 자기 돈은 자꾸 쌓이고
신용을 지킴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거래가 계속 유지되니까 공짜로 먹고 자고 원 없이 하지. 자기 가족이라는 걔하고도 원 없이 살 수 있지. 얼마나 좋아. 근데 상대방한테 그 정도 신용을 지키겠다, 베풀겠다는 생각이 눈꼽만도 없는 거야. 내가 갑질, 내 막내 아들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라는 것을 타치하지 마. 잔소리하는 그 순간 삐져서 나가서 술이 떡이 돼도 맨날 며칠 안 들어오고 그냥 술떡이 돼서 살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번 잔소리 하다가 나중에는 학을 때 손 띄. 야, 내일 일 있는데 술 적당히 먹어라. 그날은 더 먹어버려. 그런 거 안 해버려. 그러니까 삐딱하게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대승보살의 마음에 눈을 떴었으면 평소에 농땡이 치더라도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자제를 하고 이때만큼은 바짝 집중해서 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내가 그 혜택을 입었잖아요. 무료로 1년 12달 그냥 공짜로 먹고 자고 따뜻한 방에서 전기 쓰고 테레비 보고 음악 듣고 온갖 걸 다 누리잖아. 냉장고에다가 전자레인지까지. 공짜로 쓰니 삼시세 때 밥은 맘 넣고 먹지. 그럼 그때만 살짝 좀 집중해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요. 근데 내일 일이 있다, 동짓날이다 그러면 더 어긋장나버려. 온 식구가 절절절매. 아이고 내일 꼭 해. 겨우 해가지고 동짓날 그거 김장때 조금 말도 마. 상전도 그런 상전도 없고 갑질도 그런 갑질도 없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 업을 짓는 선제를 몰라. 그리고 이제 돈이 벌렸다. 돈은 내가 볼 때는 좀 한 돈 100 좀 벌었겠다 싶으면 며칠 사라져. 너는 왜 돈이 모이면 어디로 가냐? 스님 몰라 돼요. 왜 모르는데, 스님, 재물은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야 돼요. 스님같이 그렇게 그냥 돈 쓸지도 모르고 수전노처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무슨 소리, 어디다 퍼주냐, 그러니까. 술집에 갖다 주는 술집 아가씨한테 퍼주는 거야, 이제. 가서 나눠 쓴다, 이게. 술집 아가씨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님은 자비가 없어서 술집 아가씨한테 돈을 안 준다, 이게야. 스님이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짠돌이처럼 사냐는 거요. 오히려 거꾸로 숨 막히게 왜 그렇게 사냐는 거요. 아가씨하고 하룻밤 자면서 용돈도 주고 돈도 나눴으면 얼마나 내 착한 일 하냐, 이게요. 자기가 착한 일 한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술, 담배 적당히 해. 네 몸 망가지지 않냐니까.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 왜 그러냐니까. 스님, 나라에 세금 좀 내고 사세요. 그러니까 스님밖에 못 되지. 술, 담배를 그게 세금 내는 거래. 지는 애국자래 또.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기가 막혀. 합리화를 어째 그렇게 시키나 몰라. 그래, 네 몸 망가져가 하면서 애국하냐고 욕본다니까. 나는 정말 애국자인 것 같아요. 나는 끊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간센보살이 절로나마. 이게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차렷. 좀 너무 중단에 끊어져가지고 강의를 좀 돼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성공하십시오.